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제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경기도 평택항 부두 야적장에서 적재물 정리 작업을 하던 23살 이선호 군이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했던 분이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의당의 강은미입니다. 지금 평택 가시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네,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참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을 했는데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제 비정형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박스인데 벽체를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컨테이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양쪽의 벽체를 중에서 한쪽을 이렇게 눕히는 과정에서 반대편 벽체 밑에 있었던 이선호 군이 300kg이나 되는 컨테이너 벽체가 무너져가지고 깔려서 사망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이선호 군이 원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이제 이게 안전핀이 있었으면 아무리 충격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안전핀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닌지 현장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고요. 네. 또 안전관리자가 배치됐더라면 또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예.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 이선호 군의 친구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분명히 막을 수 있던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던데 바로 그런 점에서 막을 수 있던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선호 군한테 이 일을 원래 하던 일이 아니니까 시키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거고, 또 고정핀이 고장나지 않았다고 하면 막을 수 있었을 거고, 안전관리자만 있었다고 하면 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죽음인데다가 또 이제 누나가 올린 SNS 글을 보니까 몸이 아픈 큰 누나를 되게 열심히 잘 돌봤고, 또 그런 면에서 대학 휴학 중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던 중이어서 너무 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는 게 원청 회사에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앞서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원인을 보면 그 원인이 다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원청은 책임 없다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실은 이제 이런 원청이 책임 있을 때 책임을 묻게 하려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제정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유족 측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원청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회사 측의 사고 책임,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 요구가 있는데 이런 요구들이 좀 제대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의원님 한번 이제 법으로 넘어가서 한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뭐 누더기 됐다는 평가는 많이 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일단은 뭐 지금 그 존재하는 법이니까 그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상 내용을 보면? 네,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현장 자체가 원청이 관리 감독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안전관리자나 이런 문제도 실은 원청에서 배치해야 되는 문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와 원청이 무엇을 방기했는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 조사가 지금 제대로 있다고 평가하세요? 제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현장 조사에 유족 측이 들어가긴 하는데 예. 아무래도 회사 측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정의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족 또는 유족의 대리인이 현장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오늘 이제 찾아가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현장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이제 이런 미비점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 조사의 주체가 지역 노동청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네, 지역 노동청하고요. 예. 그 안전보건공단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 경찰도 입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에 네. 이제 유족이나 유족 대리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네, 유족이 지켜보긴 하는데 아무래도 유족은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실은 이제 좀 그런 분야의 전문가인 유족 대리인이 좀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지속적으로 유족 대리인도 참여해서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시행령이 지금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지금 경제단체들은 지금 그 이 시행령 이야기하면서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예. 이제 여기에서 경영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서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정의당에서는 이제 정의당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경영 책임자로 두지 않으면 실은 작은 사업장으로 많이 쪼개져서 그 사업장에 뭐 사장 정도로가 세워져 있긴 하지만 그런 사장은 실질적으로 고용인하고 별반 다름없이 권한이 별로 없거든요. 가령 뭐 이번 사업은 예산이 얼마야, 인원은 몇 명 써, 이렇게 하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이 산재를 막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사람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걸 축소해버리면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럼 경영 책임자를 대표이사로 할 거냐 공장장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차이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걸 그 모법에서 이렇게 그 모호하게 표현을 했어요? 아예 못 박아버릴 수 없었던 겁니까 모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사장이냐 대표이사냐 요런 게 너무 그 기업의 형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실은 이제 대표이사 이렇게 표현 안 한 것도 가령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대표이사라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잖아요. 공공기관의 그래서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실은 그런 면에 전체 포괄하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우르다 보니까 추상적인 표현으로 갔다. 네네. 그건 알겠는데요. 그럼 지금 시행령 준비하고 있는 게 고용노동부죠. 네네,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하고 같이 좀.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들으셨어요? 일단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이 법 취지 잘 알고 있냐 후보자는 그랬더니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 경영자들의 이 민원 해결 방식으로 해서 시행령을 누더기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취지를 잘 알고 있고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잘못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또 이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이제
이 공고 기간 안에 의견 개시도 하고 하면서 이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경제단체가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중대재해의 범위라고 하던데요. 이걸 좀 축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라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예요? 네, 이제 아예 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것을 2명 이상으로 하자는 건데 실제로 작년 상반기에 보더라도 2명 이상 발생한 건은 그 전체 이 사망자 수의 9%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김용균이나 우리 구의역의 김군이나 저기 제주도에 실습하다가 너무나 안타깝게 죽은 이민홍 군이나 실질적으로 거의 산업재해에서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게 없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21년 동안 산재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3050 클럽이 세계적으로 7개 국가인데 그중에 하나 국가가 됐다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의시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만든 게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그냥 1년에 2,000명 넘게 계속 죽어가면서 만든 건데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노동자를 계속 죽일 거냐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더기라고 했는데 아직도 누더기를 더 만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었습니다.